2001년 일본 치바현에서는 의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평범했던 회사원이었던 키네부치 키요시와 그의 부인인 키네부치 이코쿠 부부가 행방불명이 되었던 거죠. 당시 부부의 자녀가 해외로 유학을 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자녀가 장기간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자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급히 귀국하여 집으로 왔지만 부모님의 행방이 묘연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 실종되기 전부터 부부의 주변에서 여러 수상한 정황이 많이 포착되었던 실종 사건이기도 하죠. 정황은 이러합니다. 실종 3일 전이었던 5월 15일이었습니다. 아내인 이쿠코 씨가 회사의 상관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관에게 경찰이 올 예정이라 회사를 쉬고 싶다 라고 말하게 되죠. 상관은 갑작스러운 내용의 상황을 물어보니 집 근처에서 붙잡힌 2인조 빈집털이가 있는데 그 빈집털이가 본인의 집을 노리고 있으며 한 명은 잡혔지만 다른 한 명은 도주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상관은 알겠다고 하죠. 실종 2일 전인 5월 16일 오전 9시쯤 집에 누군가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히로나카라고 소개한 그는 경찰관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빈집털이범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빈집털이범은 IT 분야의 지능범이라 통장에 있는 거액의 예금을 빼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며 피해가 생기면 바로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제출장을 보여주죠. 당연히 빈집털이범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이쿠코 씨는 그 제출장에 본인의 개인정보,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기입했고 자신은 경찰서로 돌아가서 그 계좌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 주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통장과 인감 도장까지 챙겨갔죠.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죠. 역시나 이 남성에 대해선 경찰 측도 해당되는 인물이 없으며 가짜 경찰 행세를 한 것으로 보였죠. 실종 하루 전날인 5월 17일 오전 8시 이쿠코 씨가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다시 경찰이 오고 있어서 출근이 늦어진다라고 하고 혹시나 12시가 넘도록 도착하지 않는다면 결근 처리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와 오후 5시 40분경 두 번에 걸쳐 남편인 키요시 씨가 부동산 업자에게 자택 열쇠를 바꾸고 싶다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 이러한 두 사람의 정황을 보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또한 실종 직전 지인에게 이러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빈집털이가 본인의 집을 노린다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 7시경 키요시 씨는 정상대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전 9시경에 이쿠코 씨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바로 키요시 씨를 위장한 한 수상한 남성이 친척이 안 좋은 일이 생겨 아내가 회사를 2-3일 정도 쉬어야 한다고 통보를 하였던 것이었죠. 경찰이 이 전화의 발신지를 추적해보니 키요시 씨의 자택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문제는 키요시 씨는 회사 출근 중이었다는 거죠. 전화를 받은 이쿠코 씨의 상사는 걱정되는 마음에 1시간이 지난 오전 10시쯤 키네부치가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곤 벨을 누르죠. 집안에는 아무런 인기척과 반응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어 차고 쪽을 가보니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 집 뒤편에서 집 안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 어떤 남성이 서 있었다고 하죠. 그리곤 그 남성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눈이 마주친 인물이 경찰이라 생각하고 정말로 키네부치가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후 오후 12시경 경찰에 한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떠한 남성이 키네부치가를 기웃거리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바로 이쿠코 씨 상사가 목격했던 남자와 인상차기가 같았다고 하죠. 오후 1시 35분경 치바역 근처 은행에서 야구 모자와 안경, 마스크를 쓴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키요시 씨 정기 적금 350만 엔을 해약하고 받아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죠. 시간이 흘러 오후 7시 30분경 키요시 씨와 의문의 남성이 함께 자택에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 목격이었죠. 이것을 목격한 이웃 주민들은 두 사람이 친근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며 자택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자택으로 들어간 지 30분 정도가 지난 오후 8시경에 자택 안에서 어떤 충격음이 들렸다고 하죠. 5월 19일 이틀간 무단 결근한 키요시 씨가 걱정이 되어 안부를 물으러 직장 상사가 자택을 방문하게 됩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고 하고 우편함엔 신문과 우편물이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상하다고 여긴 상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치키현에 거주하고 있던 키네부치 부부의 장남이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와 자택을 찾게 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특별히 어질러진 모습은 없었고 키요시 씨의 양복 상의가 의자에 걸쳐져 있었으며 하의와 와이셔츠는 발견되지 않았죠. 욕실 문에는 무언가 부딪혔는지 혈흔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웃 주민들이 들은 충격음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부가 실종된 지 4개월 뒤 자택에서 400m 정도 떨어진 나고야의 불법 주차 차량이 모인 곳에서 부부와 함께 사라진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차를 조사해보니 차 내에 부부의 지문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고 트렁크엔 부부의 혈흔, 뒷좌석엔 소변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이 추후 이쿠코 씨가 사용했던 망가진 컴퓨터를 복구해보니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메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제된 메일들을 복구해서 살펴본 결과 다단계 화장품 사업에 관련된 메일들이 100통이 넘었던 것이었죠. 또한 일설에 따르면 이쿠코 씨는 다른 이에게 100만엔 가량의 큰 금액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여 다단계에 손을 벌렸고 갚지 못하자 야쿠자까지 나섰다는 말도 있습니다. 위에서 직장 상사에게 빈집털이범 때문에 경찰이 방문해서 회사를 늦게 출근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경찰이 사실은 야쿠자였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소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당시 경찰을 사칭하는 남성이 지속적으로 자택을 방문했다는 신고와 목격도 여러 번 들어오기도 했고요. 지금까지도 두 사람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